네, 오늘 양시장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종목들이 또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 그간 6거래일 동안 하루만 빼놓고 연일 오름세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라과의 의약품 생산기업 체결 소식도 들리면서 오늘 장의 매수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2.06% 오르면서 17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틀 연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각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얼마 전 52주 신고가를 썼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밀려나면서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1%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도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죠.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생명보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매수 의견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생명 3.44% 오르면서 6,6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주들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과 유럽에서도 은행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려난 바가 있었는데요. 금리 인상 기대감을 이미 반영했다는 판단 속에서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2.25% 밀려나고 있고요. 다른 은행주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지웰페어는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와 함께 손잡고 제주 지역에 전기차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아디의 제품을 유통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8,16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LG디스플레이의 OLED에 대한 시장 지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비 설비 투자도 더욱더 늘어나면서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2.54%의 강세입니다. 28,2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DNF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간 오름폭도 컸었고요. 상승폭만 보더라도 15%가 넘는데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3D 낸드에 대한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장비 매출도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DNF의 주가도 3.41%의 강세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오르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프랑스에서의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각국 인프라 투자에 따라서 더욱더 매출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은행을 설립할 것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 속에서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도 3.6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내내 상승폭 확대하면서 현재 만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 시장에 있는 인크로스는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증권사들의 매수 의견이 나왔는데요. 대형 광고사들이 사용하는 미디어랩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박민영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각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전략을 고민해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김태현 전문가와 함께 우선 종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일단 시장이 다시 한번 하루 만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또 눈에 띄는 역시 이제 종목들이 두산그룹주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두산인프라코어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주가 자체는 물론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죠. 트럼프 랠리 수혜를 받는 종목 가운데 두산인프라코어를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먼저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 자체는 이제 내일이죠. 코스피 시장에 두산밥켓이 이제 상장이 됩니다. 두산밥켓 상장과 더불어서 재무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주시는 그런 기대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전일도 물론 이제 프랑스에서 147대 굴삭기 수요 또다시 공급 계약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 굴삭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향후에 두산밥켓과 관련된 재무구조의 안정화와 더불어서 굴삭기 수요가 전반적으로 성장성 일로에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수급까지도 뒷받침이 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계속적인 강세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에도 유입되었던 그런 모습이죠. 시간을 통해서도 몇 차례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7,000원 정도 초반대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벌써 주가 자체가 한 40% 이상 단기간에 큰 폭의 급등세를 보여주었고요. 최근 들어서 1,100원의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수의 좀 흔들
흔들림이 좀 이틀 정도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또다시 4% 강세를 보이면서 10,050원 현재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가격대에서 이제 추격 매수가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적절한 익절가를 좀 잘 잡아놓고 빠져나오는 전략 자체가 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 대규모 기관들의 일부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어떤 대규모 물량 출회 이전에는 주가가 조금 더 아직은 더 오를 여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일 이제 D-Day 정도니까 내일 정도에서는 아마 다소 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가 자체가 익절가 정도 설정해 놓으신다면 9,500원 정도의 익절가를 좀 설정하고 난 이후에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 한번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변동성이 크게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성도 ENG라는 그런 종목이 될 텐데요. 좀 생소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설비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산업 설비 그리고 플랜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 3분기의 영업이익 자체가 5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도에 11억 원 대비 상당폭 크게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3분기의 누적 영업이익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배 이상, 2배 이상 크게 증가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확연하게 실적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최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은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소폭적으로 매수에 좀 가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9월 달에 중국에서 일부 구상권 관련해서 좀 피소 소식 때문에 단기간에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실적과 함께 수급까지도 외국인들의 유입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계에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서도 주가 자체가 2.4% 올라서 5,350원, 최근에 또 고점 자체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 거래량 자체가 터져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아직은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상승 시점 직전 고점 자체가 5,650원 정도 고점이니까 이 정도 고점 정도 전환 시점에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가 5,700원 전후 수준까지는 좀 더 추가 상승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고점을 약간 찍고 시장 영향에 따라서 다소 좀 흔들림을 보이거나 내일 정도 좀 눌림목 정도가 들어오는 구간이라면 오히려 5,000원 정도 초반선 구간이면 매수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나눠봤습니다. 이 위원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항영 위원님께서 오늘 종목 눈여겨보시고 어떤 겁니까? 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어저께 이제 시초가에 강한 상승한 이후에요. 결국은 상당히 상승폭을 반납한 채 마감됐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초가 부근에서 하고 있지만 어저께 고점에 사신 분은 아직까지 좀 약간 손해본 상태가 되겠는데요. 포인트는 이거죠. 결국은 6개로 사업을 다 띄어갔고요. 사업을 6개를 띄어갔고 그것이 이제 지주회사 같은 걸 하나 만드는데 지금 예상은 현대 로보틱스라는 것이 지주회사를 역할하면서 나머지 사업을 거느리는 즉 현대중공업이 결국은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그런 큰 그림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의 그 사업 가치가 그 변함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대중공업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여섯 개로 쪼개서 나누어질 텐데 그거 나오자마자 증권가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의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일부는 목표 주가까지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왜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업 가치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목표 주가까지 올라가 긍정적인 것은 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정말 좋아진 회사가, 좋아진 남은 한두 개의 회사가 사업 구조도 정도 되고 그래서 부채 비율도 떨어져서 그 회사가 깨끗해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안 좋아진 회사들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주주는 어디 가느냐. 그거 다 똑같이 지금 하나 갖고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그 기업 가치가 왜 올라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장밋빛 전망에 정말 최종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좋아졌을 경우에 살아남는 정말 최고 회사를 갖고 목표 주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저는 동의할 수 없다 한마디로 기술적 대응이면 충분하다. 너무 큰 그림을 갖고 너무 지금 장밋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오늘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그나마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대한민국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3일째 사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결국은 아주 장기적으로 모르겠으나 뭐 1, 2년 정도 봐서는 믿을 것은 반도체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결국 많이 다른 회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반도체 회사에 대한 그나마 먹거리가 살아있다라는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소위 이런 메모리 반도체조차도 우리 많이 얘기했던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는 3DX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소위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도 확고한 경쟁력도 지금 그 위치, 그 위상이 흔들거릴 수 있다는 소위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꼭 장밋빛만 아니라는 우리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종목 전략 나눠봤고요. 또 무료 강연회 일정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김태환 전문가의 무료 강연회입니다.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유한타증권 골든센터 울산점이고요. 참가비는 무료 022077-6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장 전후 전략 나눠봤죠. MTN 이향영 전문위원과 MTN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